부산광역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서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소개 후 서부산, 동부산 순서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태종대와 태종사 수국화입니다. 태종대는 부산 영도에 있으며 멋진 경관과 지질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태종대 입구에는 나누비 열차가 있어서 편하게 태종대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태종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수국화가 장관입니다. 30여 종, 5천여 그릇의 수국화는 우리나라 최대의 아름다운 수국화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국화 피는 시기에는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작품 사진을 찍으려고 좋은 자리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자갈치 시장, 남포동 영화인거리, 먹자골목입니다. 부산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입니다. 남포동 영화인거리는 유명 영화인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이 있습니다. 먹자골목에서는 부산 오뎅과 유명인들이 먹었다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씨앗 호떡 등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부산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고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으며 또한 신봉아시장 건물 뒤쪽으로 가면 작은 휴식 공간과 옛 부산 포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과 들어올리는 영도다리는 부산 영화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예술적인 벽화와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영도 절영지 바닷길과 흰 페인트로 칠해진 마을 분위기는 마치 지중해의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연인들에게는 특히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송도 케이블카와 하늘길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예전에는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해운대, 광안리에 밀려났으나 최근에 송도 케이블카와 하늘길이 생기면서 핫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고 86m 높이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는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유리바닥 케이블카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경험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곳입니다. 예술적인 벽화와 예쁜 찻집,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한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예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를 거닐며 사진을 찍거나 예쁜 찻집에서 한 잔의 차를 즐겨보세요. 여섯 번째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이 넓고 길며 주변에 숙박시설들이 즐비하여 연인들이나 휴가를 보내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해수욕을 즐기는 것은 물론 아쿠아리움이나 각종 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입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관광 코스입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는 해운대 해수욕장 미포에서 출발하여 송정 해수욕장까지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해변 열차와 스카이캡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센텀시티 야경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다니면 적당 가장 초고층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경과 어우러져 홍콩 야경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많은 카페와 맥주집들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금정산과 범어사입니다. 금정총림범어사는 조계종 16교구 본사이며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입니다. 금정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금샘이 있습니다. 금샘은 하늘에서 금어가 내려와 못 잃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며 범어사 절 이름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범어사는 부산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찰 내부에는 다양한 보물들을 감상할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해동용궁사와 어랑대입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기장 바닷가에 위치한 관세음 도량입니다. 해동용궁사는 파도가 들락거리는 용궁과 같은 신비로운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입니다. 해동용궁사 주변에는 맛집들이 많이 있고 전망 좋은 호텔과 카페들도 있어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별 통영시 편입니다. 통영 현지인이 엄선 추천하여 걷기 좋아하는 분은 도보로도 통영을 다 볼 수 있는 베스트 13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볼 것이 많고 먹거리가 많아서 시간 절약할 순서가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통영의 섬지방은 제외하고 통영 시내만 엄선하였습니다. 통영 이순신공원부터 전영림미술관까지는 도보로 가능합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분은 통영루지, 케이블카까지도 도보 가능합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통영은 기후도 다도의 해양성 기후로 온화하여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영이 설치되며 전국에 재주 있는 분을 모집하여 공이 있으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신분 상승을 시켜주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그 후손들이 통영 지방에 산재하면서 문학, 공예, 음식들이 발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통영 이순신공원입니다.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가는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전과인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앞바다를 훤하게 조망할 수 있는 남도의 멋이 풍기는 해양공원입니다. 열대지방에 종려나무와 동백나무 등이 잘 조성되었고 바다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가면 자녀들에게 지금 보이는 화면의 한산도 바다를 직접 보고 이순신 장군의 각종 해전 상황도를 볼 수 있고 바다에서 물수제비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마 유치원 기념관입니다. 통영은 예술인들이 많이 나오는 고향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우리나라 문학계 큰 획을 그은 청마 유치원의 기념관이 이순신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이순신공원 주차장에서 도보로 가는 길 표지판이 있습니다. 차로는 3분 거리에 있으나 네이비 안내 따라가면 처음 생길 때 도로를 안내하여 30분 정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공원 주차장에서 표지판 안내 따라가면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세 번째로 동피랑입니다. 통영 동피랑은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마을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동피랑은 통영항 가까이 있는 까꾸막에 있던 철거예정 마을을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동피랑에 올라서면 아늑한 통영항이 그대로 조망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중해 여행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통영 동피랑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로 통영중앙시장입니다. 통영중앙시장 앞 강관항은 섬지방에서 온 통통배들이 정박하던 장소였습니다. 통영하모 남해안 섬지방의 화로 집산지 아이니까 바로잡은 자연산 싱싱한 화로를 저렴하게 구입 후 근처 초장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가성비갑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구안입니다. 통영 사람들은 통영항을 강구안이라고 합니다. 강구안은 전국에서 행사 때 만들어 사용하던 거북선 세척이 정박해 있으며 내부도 관람 가능합니다. 중무뚱 보알매김밥, 통영꿀빵, 빼빼기죽 등 먹거리들이 즐비합니다. 강구안에 가면 통영의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남망산 공원입니다. 통영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던 산면이 바다인 통영의 공원입니다. 낮에는 조각공원이 볼만하고 야간에는 디피랑빛의 축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피랑 중앙시장과 가까이 있으니 일정을 조정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병관입니다. 통영의 지명은 조선시대 통제영 줄임말입니다. 통영 유일의 국보이며 우리나라 목조기어 즉 단일 건물로 가장 큰 규모인 통제영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세병관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영초등학교, 충렬여중고, 법원 등을 옮기고 통제영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윤희상 기념관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1972년 윈헨 올림픽 서막을 작곡하고 독일 최고상인 대공로상을 수상한 작곡가입니다. 남북분단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살아서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고향 땅인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영 해저터널 가는 곳인 도천동에 윤희상 기념관과 공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해저터널입니다.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이 통영에 있습니다. 완공된 지 약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도보로 왕래 가능합니다. 바다 및 해저터널로 사람이 다니고 바다로는 배가 다니고 바다 위 충무은하교로는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전영림 미술관입니다.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전영림 화가 기념관입니다. 해저터널을 도천동 방면에서 시작하여 돌아오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하여 용화사 방면으로
조금 올라가면 전영님 화가가 거주하던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집 자체가 미술관입니다. 10번째로 통영 케이블카 루지입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준공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었고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케이블카로 우리나라 케이블카 붐을 일으켰습니다. 방문객이 10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케이블카 가까운 곳에 국내 최초로 루지를 만들어서 성업중으로 전국에 루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1번째로 박경리 기념관입니다. 한국의 노벨문학상으로 거론되는 소설 토지의 저자인 박경리 고향인 통영의 기념관과 묘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영 시내에서 조금 이격된 산양읍에 위치해 도보로는 너무 멀고 대중교통이 자주 없으니 대중교통 편 시간을 잘 조정하여 탐방해야 합니다. 13번째로 산양 일주도로를 가면서 다라공원의 일몰도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별 경상남도 남해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창선 삼천포대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 IC를 통과하여 사천읍을 지나서 삼천포항이 보이는 곳에서 삼천포와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연륙교로 삼천포초양 섬늑도목의 섬창선으로 연결하는 5개의 다리로 우리나라 최초의 섬과 섬을 잇는 다리로 각 다리마다 다리공사 기법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3년 4월에 완공되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되었으며 낮에는 바다와 섬이 조화롭고 밤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이 검은 바다와 하늘 어울려 다양한 야경을 담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죽방염과 미조항입니다. 창선 삼천포대교를 지나서 약 20분 정도 남해대로를 가면 아름다운 창선대교와 미조항이 나옵니다. 자그마한 포구가 정겹습니다. 이곳에는 남해만의 특징인 죽방염이 있습니다. 죽방염은 일명 대나무 어사라고 하는데 참나무나 대나무를 개펄에다 박고 주렴처럼 엮어서 그물을 조류와 역방향으로 설치하여 그 속에 갇힌 고기를 간조시에 걷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으로 최고가로 인정받은 멸치입니다. 미조항에는 멸치조림과 쌈 맛집들이 포구에 즐비합니다. 죽방염과 갯벌 체험도 예약 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독일 마을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일 때 뇌와 벌이를 위해 독일 사람들이 꺼리는 광부로 독일로 일하려 갔으며 또 이미 노인국에 들어선 독일 노인들의 간호를 위해 간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독으로 일자리 파견되었습니다. 독일 거주 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독일의 이국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1년부터 조성한 사업으로 약 30억 원을 들여 40여 개 동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독일 교포들에게 분양했었습니다. 지금은 독일식 레스토랑도 있고 해서 독일 맥주를 마시고 소시지도 먹고 전망 좋은 찻집들도 즐비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원예예술촌과 해오름 예술촌입니다. 원예예술촌은 원예를 테마로 조성된 귀촌 마을로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오름 예술촌은 폐교를 활용하여 전시관과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 장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다랭이 마을입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던 선조들의 억척스러움이 이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인 다랭이 논 45도의 경사 비탈에 108개의 층층 계단, 680여 개의 논이 펼쳐 져 있는 다랑이 논. 이 다랑이는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계단식의 좁고 긴 논뱀이란 뜻인데 어서 오시다라는 구수한 남해 사투리로 다랭이라고 부릅니다. 사전 예약하면 체험도 가능하며 마을 돌아서 바닷가, 다랭이, 지갯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보리암과 금산입니다. 우리나라 3대 기도 암자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바닷가에 상주하시기 때문에 금산의 보리암은 관음 기도 도량으로 불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쪽을 보고 있는 해수관음 보살이 있고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 기도를 하고 조선 왕조를 연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조선 현종이 이 절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고산 이름을 금산, 절 이름을 보리암이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상주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이 두 해수욕장은 남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왕산과 삼서도 등이 만들어내는 경승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다초지입니다. 다초지는
남해읍에 위치한 장평 저수지로 벚꽃과 튤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9번째로 양떼 목장 양마르트 언덕입니다. 10만 평 대지를 양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남해의 전경에서 양들의 큰 눈망울을 바라보며 먹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졸졸졸 물이 흐르는 작은 호수에 상쾌한 편백숲 사이로 힐링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체험장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보물섬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남해대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남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해로 떠나 멋진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별 거제도 편입니다. 경상남도 거제도는 조선시대 기양지섬에서 지금은 한화오션과 삼성조선중공업이 생기면서 세계적인 조선 1번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영에서 거제도로 연결하는 겨느량 다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건설되어 거제도 방문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제도 고현 쪽 관광부터 하시는 것이 시간 절약되며 부산 쪽 방면에서는 거가대교를 통하여 외포리에서 장승포 쪽으로 관광하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오늘은 부산 쪽에서 출발하여 가덕도를 거쳐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마을인 외포리에서 장승포항을 가는 순서이며 장승포항에서 외도, 해금강 지심도 유람선 탑승하여 관광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외도, 해금강 지심도는 배출항 시간과 귀향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람선을 탑승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외도는 이창호, 최호숙 부부의 수십 년에 걸쳐서 조성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해상식물공원입니다. 외도 개장 초기인 1995년에는 드라마 촬영장으로 많이 알려졌으며 그 후 2천만 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에서 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남해안 천혜비경의 결정체입니다. 외도로 가는 배편은 장승포항 등 7개의 항구에서 각각 출발하는데 코스에 맞추어서 탑승하시고 외도 내에서는 2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외도 섬의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을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다음 유람선 시간을 잘 체크하여 탑승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해금강입니다. 거제도의 자연 비경으로 해금강을 첫 손 꼽습니다. 해금강은 바다의 금강이라 불리는 곳으로 유람선을 타고 해안 절경을 구경하고 십자동굴이 있는 바위섬 안으로 유람선이 들어가며 좁은 동굴과 부딪히지 않는 아슬아슬한 유람선 선장님의 운한 기술은 가히 국보급입니다. 파도가 높은 날은 십자동굴을 유람선이 들어가지 못하니 일기 상황을 잘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 해금강 관광 코스는 해금강만 갔다 오는 단일 코스도 있고 외도까지 돌아오는 코스도 있으니 시간 활용을 잘하세요. 세 번째 학동 몽돌 해수욕장 여차 몽돌밭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입니다. 거제도는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으나 학동 몽돌 해수욕장과 여차 몽돌 해수욕장은 흑진주처럼 검은 몽돌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입니다. 학동 몽돌 해수욕장은 몽돌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의 숙박과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여차리 몽돌 해수욕장은 규모가 적고 한적하며 조용한 숙박 펜션이 있습니다. 요즘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개장되어 핫 인기입니다. 학동 몽돌 해수욕장 뒷산인 노자산에 설치했는데 학동 몽돌 해수욕장 고갯길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바람의 언덕입니다. 거제도 바람의 언덕은 TV 드라마 일부의 화원, 회전 목마 등으로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많이 찾은 지역인데 해금강 유람선 타려 가는 길 왼쪽 마을이고요. 학동 몽돌 해수욕장에서도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해풍이 많은 곳이기에 자생하는 식물들 또한 생태환경의 영향으로 키가 작은 편이며 바람이 언덕 윗자락에는 수령 높은 동백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심도입니다. 거제 지심도는 장승포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길이 1.5km, 넓이 500m의 작은 섬인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문의 마음, 심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숲처럼 보일 정도로 각종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겨져 있으며 동백꽃은 12월부터 피기 시작해 4월 하순이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100년 이상 된 동백나무가
동백터널을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입니다. 대한민국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가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있습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횃불을 들고 군정종식을 외치며 40대 기수론으로 당시 야당 총재로 우리나라 정치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때 당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유명한 어록이 있으며 고향인 장목면 외포리 백의 마을 태생이라고 회자되었습니다. 외포리는 거가대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외포항 대구탕 거리는 겨울 대구탕 맛집이 유명합니다. TV 백반 여행에도 출연되었던 지역이고 눈본대구 비청어 속담처럼 산란기 겹치는 12월에서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봄 진달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피는 대금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조라 와현 명사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로 해수욕장이 발달되었는 장승포에서 가까이에 구조라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가볼만한 곳이 장승포와 다 가까운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모래가 고와서 어린이 동반 해수욕하기가 좋고 주변에 횟집과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뒷산에 구조라성이 있는데 이 성은 조선시대 외적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204호입니다. 여덟 번째로 매미성입니다. 거제도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 매미성입니다. 2003년 매미 태풍 피해로 경작지를 잃은 백순삼씨가 자연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쌓아 올린 벽인데 바닷가 근처에 네모반 듯한 돌을 쌓고 수없이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것이 유럽의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거제 포로수용소와 백만석 멍게비빔밥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동란 당시 북한군의 가장 큰 포로수용소가 있던 자리에 포로수용소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백만석 멍게비빔밥집은 포로수용소 옆 빌딩으로 이사해서 성업 중입니다. 열 번째 거제정글돔 거제 수목원입니다. 거제정글돔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유리로 덮여있는 수목원입니다. 면적 4,468m, 최고 높이 30m, 472장의 유리로 만든 정글돔 수목원인데 돔 내부에는 300여 종 1만 주의 열대 수목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석부작 초화원, 석부작 계곡, 포토존, 선인장원, 흑판수, 빛의 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포항편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은 요즘 드라마 촬영지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포항을 많이 방문합니다. 포항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 선별 추천합니다. 포항을 제대로 보시고 포항물회와 싱싱한 동해생선회를 맛보면 금상첨화입니다. 첫 번째로 포항 죽도시장입니다. 해방 후 노점상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동해안 수산물 집산지 시장으로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휴일에는 관광객들이 붐비므로 시장 공용주차장은 복잡합니다. 바닷가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가 조금 편합니다. 동해안의 제일 큰 시장으로서 수산물이 다양하고 특히 동해대왕 문어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쪽의 수역, 공판장을 이용하면 싱싱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스워크입니다. 포항 종합제철에서 건립했으며 환호공원 근처에 있어서 환호공원에 주차 후 가시면 됩니다. 높은 곳을 두 발로 바로 걷는 체험에 볼만한 곳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생략하고 환호공원을 산책한 후 일행과 시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제2공영주차장은 바닷가에 마련되어 있어 넓으며 차박하기 좋습니다. 포스코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조망입니다. 차박이 편하여 차를 이용한 품이 있고 집같이 꾸미고 있는 캠핑용 텐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2공영주차장 뒤에 환희횟집은 1박 2일에 출연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네 번째로 청화시장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관광 코스입니다. 넷플릭스 전세계 검색순위 1위했던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인 청화시장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의 슈퍼, 철물점, 문방구점 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입니다. 신라시대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일본왕은 우리나라가 배출했고 지배했다는 기분 좋은 전설이 있으며 귀비고를 구경하고 탁 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공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해맞이 오미곶 광장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빨리 해가 뜨는 곳으로 1월 1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맞이하여 몰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의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툭 튀어나온 곳입니다. 등대박물관, 새천년 기념관 등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7번째로 구룡포항입니다. 구룡포항은 동해의 어획물의 집산지, 포구입니다. 구룡포 수협업 한 장의 새벽이 아니더라도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협공 판장에서 삶아서 드시면 가장 저렴하게 대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수협공 판장은 식사는 되지 않으며 주류와 음료수는 팔고 있습니다. 8번째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KBS의 드라마 2019년 9월 11월 방영된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1인 가옥거리입니다. 467m의 일본인 가옥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룡포항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동해안의 어획 집산지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게이샤 커피숍도 있고 근대 역사박물관도 구경할 만합니다. 9번째로 매연산 12폭포입니다. 입구 보경사를 지나면 매연산 12폭포가 높지 않은 곳에서부터 절경에 12개의 폭포가 있는 명산입니다. 보경사 앞 먹거리 거리의 청화식당은 나물무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어사입니다. 오어지, 호수 옆에 오어사절이 어울려서 가을 단풍철에 가면 무릉도원을 연출하는 명승지입니다. 주차장이 비교적 넓어서 주차하기에는 편합니다. 오어사는 선승들의 전설이 많이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릉도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편입니다. 어렵게 울릉도를 여행하시는 분들께 꼭 가보아야 할 울릉도 관광 10선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울릉도는 독도와 패키지로 여행을 하면 독도까지 관광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릉도 가볼 만한 곳 첫 번째로 독도박물관입니다. 독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삼성문화재단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였으며 초대 관장인 이종학 선생이 약 30년간 수집해 기증한 자료와 1953년 4월 20일부터 3년 8개월간 목숨을 건 독도봉사단 홍순칠 대위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일본 놈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도 입도입니다. 독도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동도, 서도 및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동쪽의 화산섬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오산국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본 놈들이 1905년 한일합방하면서 일본 심한해현에 편입 후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2005년부터 일반인에게도 입도가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독도는 1년에 50일 정도만 입도가 된다고 합니다. 풍랑이 가장 적은 매년 5월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 달입니다. 입도 순간 누구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외국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울릉도 해안산책로입니다. 울릉도 여행하면 꼭 가보아야 할 곳 중 하나가 울릉도행 남해안길입니다. 왼쪽으로는 울릉도의 절벽이, 오른쪽으로는 쪽빛바다가 펼쳐지는 해안선 길이 약 3km, 도동의 행남마을에서 시작하여 저동항까지 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울릉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길이며 행남마을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행남산책로라고 하며 울릉군청에서 출발하여 가다가 힘들면 쉼터 주변에서 과거의 저동의 길로 이용하여 저동항까지 산책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울릉도 천부해중전 망대입니다. 울릉도 바다 밑에 사는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아쿠아룸은 인공으로 만든 수족관에 물고기를 넣어서 만들었으나 천부해중전망대는 울릉도 바다 밑 5m 깊이의 투명 창문을 만들어서 바닷속 풍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리분지입니다.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를 이룬 곳이 나리분지입니다. 성인봉 북쪽의 칼데라화가 함몰하여 형성된 화구원 평지입니다. 울릉도는 눈이 많이 오는데 3m 이상의 눈이 와도 화구원전은 화산재로 덮여 있어 보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논농사는 불가능하고 밭농사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울릉도 관음도입니다. 울릉도의 3대 절경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무인도 섬입니다. 지금은 출렁다리가 놓여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울릉군 저동항에서 북동쪽으로 5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왼쪽 발바닥 모양과 비슷하며 야생식물의 천국으로 관음산굴이라고 하는 높이 14m의 해식동굴 이개가 있는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 장수한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태화향목관 광모노레일입니다. 올라가면 아름다운 태화등대도 보이고 한국의 10대 비경에 꼽히는 대풍감을 볼 수 있는데요.
대풍감이란 바람을 기다리는 절벽이란 뜻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힘차게 약 5분 정도 올라가면 신천지가 보입니다. 울릉도에서의 모노레일 타는 기분은 또 색다릅니다. 8번째로 독도 일출전 망대 케이블카입니다. 빨간색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만도 설레게 하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개가 끼어 있는 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독도까지의 거리가 87.4km입니다. 독도 쪽의 날씨가 좋아야 잘 보입니다. 올라가면 뷰가 좋아서 별천지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9번째로 울릉도 복례폭포입니다. 울릉도 관광 오시면 다 들리는 울릉도의 명소입니다. 300m의 산단 폭포로 섬에 이런 폭포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폭포에서의 호박 막걸리 맛이 좋아서 그 맛 보려고 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성인봉입니다. 울릉도의 가장 높은 산 정상입니다. 성인봉 북쪽에는 동서 1.5km, 남북 약 2km의 삼각형의 칼데라가 있는데 이곳인 인봉 원시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이 높고 유순하게 생겨 세인들이 말하기를 마치 성인들이 노는 장소 같다고 하여 성인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성인봉 산에는 여러 코스가 있으나 어떤 코스를 가든 5시간 정도 등반을 해야 됩니다. 울릉도 왕복 크루즈 선상 포장마차입니다. 울릉도 왕복 크루즈 선상 나이트클럽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양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입니다. 경남 함양군 편입니다. 첫 번째로 농월정 국민관광지입니다. 농월정 국민관광지는 정자문화의 보고입니다. 발을 희롱하며 논다는 의미를 가진 농월정은 선조들의 풍류사상이 깃든 곳입니다. 관광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야영, 민박 등 숙식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2000여 평의 야영장은 배수가 잘 되어 비 오는 날에도 야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림공원입니다. 함양 상림숲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신라 진성여왕 때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이곳 함양 군수로 있으면서 조성한 인공림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중 하나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숲은 여름철 특히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숲속 오솔길은 연인과 가족들의 대화와 사랑의 장소로 많이 이용됩니다. 세 번째로 개평마을입니다.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59에 위치한 개평 한옥마을은 100여 년 넘은 한옥이 60여 채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함양의 중심에 위치한 이 마을은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산비마을입니다. 두 개의 우리 하나로 모여 형성된 지명에서 유래된 마을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 일출입니다.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은 함양군 마천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천왕일출이 제1경입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표지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리산 칠선계곡입니다.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 위치한 지리산 칠선계곡은 천왕봉의 기운이 내려오는데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한라산의 칸나계곡과 함께 한국의 대표 계곡 중 하나입니다. 7개의 폭포와 33개의 소를 가진 18km의 원시림 속 계곡은 겨울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릴 정도로 험난합니다. 계곡 입구에서 일정 지점까지는 등산이 가능하지만 천왕봉까지는 통제되므로 지리산 관리소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한신계곡입니다.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로 373에 위치한 지리산 한신계곡은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수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에 물이 차고 험하여 한산하다고 불리던 것이 한신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백무동에서 세석고원까지 여러 폭포를 이루며 10km에 걸쳐 흐르는 계곡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리산 자연휴양림입니다. 함양군 마천면 음정길 152에 위치한 지리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142제곱미터 면적에 하루 5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심신수련과 자연체험 학습 공간, 산책로, 운동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함양향교입니다. 함양읍 원교길 50에 위치한 함양향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고려시대 소소당이 변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묘, 대성전, 명륜당 등 1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광풍루입니다. 함양군 아니면 강별로 3에 위치한 광풍루는 경남 함양의 3대 누각 중 하나입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이 누각은 태종 12년 아니면 현감전후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물레방아떡 마을입니다. 함양군 아니면 신안길 53에 위치한 물레방아떡 마을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 마을입니다. 조선 말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최초로 물레방아를 설치한 곳으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과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계서원입니다. 소수서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은 조선 명종 7년에 학자 정여창을 모시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1566년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존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창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 경상남도 거창군 편입니다. 경상남도 거창은 경상남도의 도시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내륙도시입니다. 일교차가 큰 이 도시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많아 비경들이 가득합니다. 매년 여름에 열리는 거창 연극제에 맞추어 가면 연극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창 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할 베스트 10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수승대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 길이로 내비를 치고 가시면 됩니다. 수승대는 속세의 근심 걱정을 잊을 만큼 승경이 뛰어난 곳이란 뜻으로 불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출렁다리입니다. 수승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수승대에서 보면 하늘에 걸려있는 다리처럼 보입니다. 밑이 흔히 보이는 출렁다리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건너기가 곤란합니다. 다리 위에서 양쪽으로 보면 계곡을 따라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포원입니다.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 길 21일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수변 생태공원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Y자 출렁다리입니다. 국내 최초로 규각 없는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산의 형세가 송어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우두산에 설치된 출렁다리입니다. 우두산 중간쯤인 해발 620m에 설치되어 있으며 셔틀버스로 이동하여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총 길이 109m, 지상 높이로는 60m인 국내 최초로 특수공법인 와이어를 연결한 현수교입니다. 45m, 24m, 40m 3개의 다리를 Y자 모양으로 설치하였는데 까가질은 협곡을 세 방향으로 연결한 국내 유일의 산악보도교로 평가받고 있으며 성인을 기준으로 동시에 230명이 건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로화 힐링랜드입니다. 우둔산 Y자형 출렁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힐링,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수미 판베리 농가 레스토랑입니다. 거창읍 갈지길 261-40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대리류를 재배하여 젤라토, 스무디, 돈가스 등 식사와 건강음료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야경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건강 공간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조온천지구입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이온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원탕 등 목욕시설과 유원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황산 전통 한옥마을입니다. 거창군 황산 1길 109호에 위치해 있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건립된 한옥 약 50여 호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시족 분홍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 조상들의 주거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곳은 거창 동계종택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강동 1길 13에 위치해 있으며 정운 선생의 생가로 그의 후손들이 1820년에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 전체의 평면 구성에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 월성 오주창의 과학관입니다.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천체 사진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밀양시민의 휴식처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경남 진주시 편입니다. 진주의 역사 관광지와 진주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징적인 음식 맛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과거 진주목이 있었고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한때 소재했으며 임진왜란 때 인질난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으로 김시민 진주목사와 진주시민의 항전이 빛나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첫 번째로 촉성루입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의 하나로 가장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밤에 남강과 어우러지며 불빛에 비친 촉성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촉성루 밑으로 내려가면 논계의암 바위가 있습니다. 임진란 때 왜군의 장수를 꿰어안고 같이 뛰어내려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의암 바위입니다.
어른은 뛰어 건널 수 있는데 바위가 매년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바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할 때 국가에 큰일이 발생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축제인 개천예술제와 남강 등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며 촉성루는 남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기에 전망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박물관입니다. 진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촉성루 있는 진주성안 가운데 요새처럼 되어 있는 느낌이며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의 생생함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가면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에 가볼만 곳은 거의 진주성안 촉석공원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진양호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이 경호강을 거쳐 남강으로 흐르는 지류에 남강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댐이 낮아서 뒤로 물러 더 높이 쌓아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물을 훨씬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진양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 올라서면 호수와 지리산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진양호는 매운탕집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번째로 진양호 동물원입니다. 진양호 올라가는 오른쪽에 진양호 동물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있을 동물들은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봉산사입니다. 진주 양반인 진양강씨, 진양정씨, 진양하씨는 한혈족인데 그 혈족의 시조이신 고구려 강희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 크게 있고 주변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 전국 유일하게 시조사당을 모신 곳입니다. 이 사당에 올라서면 진주 시내가 조망되며 입구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레일바이크 놀이공원입니다. 진주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열차가 지나가는 길목이며 진주시 내동면 만경로에 레일바이크 놀이공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면 할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청곡사입니다. 진주 청곡사는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고찰로 주변의 월화산과 금오지의 경관이 수려하게 어울려서 진주 12경의 하나이며 도선국사가 어느 날 진주 남강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청악 한 마리가 강 위로 날더니 곧장 월화산 기슭으로 날아가 앉아더란다. 청악이 날아가 앉은 곳에 상서로운 기운이 충만한 것을 보고 당나라에서 전수받은 비보설에 따라 이곳에 절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사찰입니다. 여덟 번째로 진주 비빔밥입니다. 우리나라 3대 비빔밥에 해당하는 진주 비빔밥입니다. 다른 고장의 비빔밥과는 다르게 육회가 올려져 있고 선짓국이 나옵니다. 요즘은 진주 비빔밥을 하는 멋진 건물의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중앙시장 안에 좁은 식당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진주지방의 또 하나의 먹거리인 진주냉면입니다. 진주는 사천시와 인접해 있어서 냉면 육수에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해산물 맛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천냉면은 서울서 비행기를 타고 먹으려 왔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장어집입니다. 과거에 남강변의 장어집에서 노을이 질 때 남강을 보면서 장어구이를 먹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주성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남강변 장어집들을 철거하여 낭만은 좀 덜하지만 진주북성 앞에 유정집이라는 장어집이 있습니다. 진주는 호수와 바다가 가까워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를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경상북도 구미시 편입니다.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공업도시로 금오산과 구미공단, 도리사 등이 유명합니다. 구미시는 선산군의 구미읍에서 발전하여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구미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구미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금오산과 케이블카입니다. 금오산은 조선시대의 신동 김시습이 이름을 지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대포포 밑에서 유리병 조각을 주우면서 새마을 정신운동을 구상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이며 여름에는 대포포 밑에서 물방울을 맞으면 더위를 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선굴입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하차 후 대포포에서 도선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선굴 가는 표지판을 따라 큰 바위의 줄을 타고 조금 오르게 됩니다. 이곳 자연동굴 도선굴에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을 처음 도입한 인물인 도선국사가 돌을 깨우쳤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바위 가운데 제법 큰 동굴이 있어 대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구미시 공단 쪽으로 보고 있으면 누구나 돌을 깨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선시대 신동 김시습이도 이곳에서 금오산을 내려다보면서 금까마귀산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약사암입니다. 금오산 정상 밑에 있으며 약사전 안에 봉안된 석조약 사열의 좌상은 수도산 수도암, 황악산 삼성암의 약사불과 함께 삼형제 불상이라고 불리며 세 불상이 함께 방광을 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절의 동쪽 암벽에는 약수가 용출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구멍에서 쌀알이 하나씩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약사암은 옛날부터 참선도량으로 유명해서 오늘날까지 수행승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채미정입니다. 벽체가 없고 16개의 기둥만 있는 정자 건물로 중앙에 방 1칸과 사방에 마루가 둘러져 있습니다. 채미정은 고려말 대학자인 야은길제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오랜드입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금오산 입구에 있는 놀이동산으로 여름에는 물놀이와 겨울에는 썰매를 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박정희 대통령 생가입니다. 1900년경 지어진 전형적인 농촌 가옥으로 15평 규모의 초가집입니다. 사랑채와 함께 1960, 70년대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로 동락공원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구미대교 아래에서 칠곡군 석저급 중리까지 이어지는 수변형 도시공원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신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9,345m의 산책로와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옥성자연휴양림입니다. 옥성자연휴양림은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자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신라불교 초전지입니다. 신라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으로 아도화상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도계면에 위치한 이곳은 모래의 집이 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리사입니다. 도리사는 고구려 소수리망 11년에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절입니다. 아도화상이 모래 장자의 집에 머물며 불법을 전하던 어느 겨울, 냉산자락에 봉숭아꽃과 자두꽃이 핀 것을 보고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보성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녹차의 고장인 보성 여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성은 전라남도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바다와 이접해 있어서 꼬막, 백반으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가볼 만한 곳끼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보성차밭과 대한다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차밭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한국차의 본고장으로 불리며 차나무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다원에는 시음장과 가공견학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한국차 박물관입니다. 한국의 최대 차 생산지인 보성에 위치해 있으며 차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의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보성의 랜드마크인 보재입니다. 복합 관광시설로 역사문화관, 그린마켓, 카페테리아 그린 다양, 박물관 비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준옥서옥입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으로 소나무를 바닷물에 담가둬 10년간 건조한 후에 공들여 지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한옥을 복원한 카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율포해수 녹차센터입니다. 율포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녹차해수탕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물놀이와 목욕, 찜질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으며 해수욕장 산책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갈멜정원입니다. 보성에 위치한 민간정원으로 향나무와 한반도 연못이 특징입니다. 숙박도 가능하며 차밭과 해수욕장도 가까이 있어서 힐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곳은 보성벌교의 꼬막 맛집입니다. 보성은 갯벌이 발달하여 싱싱한 자연산 꼬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맛있고 쫄깃한 꼬막을 맛볼 수 있으며 꼬막은 벌교의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보성 꼬막거리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곳은 태백산맥문학관입니다.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문학적 성과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학관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곳은 벌교 생태공원입니다. 갈대밭과 갯벌이 함께 있는 곳으로 갯벌 관찰과 화초가 조성되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대원사와 티베트 문학관입니다. 이곳은 티베트 박물관과 백민미술관이 함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보성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천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릴게요. 순천은 전라남도에서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순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남도 백반 맛집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나간읍성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전통 마을로 108세대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 형식을 볼 수 있고 전통 가옥과 마을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어요. 또한 나간성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을 성루에서는 우리나라 옛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송광사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5대 사찰 중 하나로 송광이라는 이름에는 전설이 있어요. 송광사는 소처럼 묵묵하게 정진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수행정진한 불이람이 있으며 또한 송광사 주변에는 맛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남사예요. 이곳은 강원과 선원이 있는 사찰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서남사 주변에는 전라도 남도안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순천 고인돌 공원이에요. 이곳은 선사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인돌과 선사시대의 집, 그리고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순천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이곳은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재현한 영화, 드라마 촬영장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걸작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순천 철도문화마을이에요. 철도 역사와 관련된 공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곳은 청춘창고 순천 야시장입니다. 이곳은 청년 창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한국 정원이 아름답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곳은 순천만 갈대밭 습지입니다. 이곳은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전라도 한정식 대원식당이에요. 이곳은 전라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수라상이 유명한데 대원식당에서는 풍성한 한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남원편입니다. 남원은 광안루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근처에 있어서 가볼만한 곳이 많은 곳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으로 가장 브랜드가 뛰어난 도시입니다. 남원 광안루는 조선 세종 때 황희정승이 건립해 광풍루라 했으며 춘향의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오작교, 춘향사당, 춘향관 월매집, 완월정 등 여러 정자와 누각들이 있고 매년 6월 5일에 춘향제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춘향 테마파크입니다. 5개의 테마파크가 구역별로 조성되어 있으며 우주항공 천문대와 전투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남원의 춘향 테마파크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잘 브랜딩된 공원입니다. 다음은 바다먼입니다. 남원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지리산의 비경과 함께 아주 좋은 힐링의 장소입니다. 단, 반려동물 동반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남원의 서도역입니다. 서도역은 1932년 간이역으로 시작되었으며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철로를 마음껏 걸어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혼불문학관입니다.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배경이 되는 곳에 문학관을 지어서 소설 속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인 인월댁 배짜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 운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판소리 5마당 중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지가 될 만큼 예로부터 국악의 산실입니다. 다음은 서어나무숲입니다.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인공숲으로 뿌듯하게 힐링하기에 좋은 숲길입니다. 지리산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나무와 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허브밸리입니다. 큰 야자수와 꽃, 폭포, 장식물이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둘레길 인월 금계구간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첫 시작점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흥북골 자연휴양림과 가까워 가볼만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뱀사골 계곡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여러 골짝 길들 가운데 가장 계곡미가 뛰어난 골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창고 10. 경남 진주시 편입니다. 진주의 역사 관광지와 진주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징적인 음식 맛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과거 진주목이 있었고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한때 소재했으며 임진왜란 때 인질난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으로 김시민 진주목사와 진주시민의 항전이 빛나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첫 번째로 촉성루입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의 하나로 가장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밤에 남강과 어우러지며 불빛에 비친 촉성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촉성루 밑으로 내려가면 논계의암 바위가 있습니다. 임진란 때 왜군의 장수를 껴안고 같이 뛰어내려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의암바위입니다. 어른은 뛰어 건널 수 있는데 바위가 매년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바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할 때 국가에 큰일이 발생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축제인 개천예술제와 남강 등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며 촉성루는 남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기에 전망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박물관입니다. 진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촉성루 있는 진주성 가운데 요새처럼 되어 있는 느낌이며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의 생생함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가면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에 가볼만 곳은 거의 진주성 촉석공원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진양호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이 경호강을 거쳐 남강으로 흐르는 지류에 남강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댐이 낮아서 뒤로 물러 더 높이 쌓아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물을 훨씬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진양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호수와 지리산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진양호는 매운탕집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번째로 진양호 동물원입니다. 진양호 올라가는 오른쪽에 진양호 동물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있을 동물들은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봉산사입니다. 진주 양반인 진양강씨, 진양정씨, 진양하씨는 한혈족인데 그 혈족의 시조이신 고구려 강희신장군을 모신 사당이 크게 있고 주변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 전국 유일하게 시조사당을 모신 곳입니다. 이 사당에 올라서면 진주 시내가 조망되며 입구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레일바이크 놀이공원입니다. 진주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열차가 지나가는 길목이며 진주시 내동면 만경로에 레일바이크 놀이공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면 할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청곡사입니다. 진주 청곡사는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고찰로 주변의 월화산과 금오지의 경관이 수려하게 어울려서 진주 12경의 하나이며 도선국사가 어느 날 진주 남강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청악 한 마리가 강 위로 날더니 곧장 월화산 기슭으로 날아가 앉아더란다. 청악이 날아가 앉은 곳에 상서로운 기운이 충만한 것을 보고 당나라에서 전수받은 비보설에 따라 이곳에 절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사찰입니다. 여덟 번째로 진주 비빔밥입니다. 우리나라 3대 비빔밥에 해당하는 진주 비빔밥입니다. 다른 고장의 비빔밥과는 다르게 육회가 올려져 있고 선짓국이 나옵니다. 요즘은 진주 비빔밥을 하는 멋진 건물의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중앙시장 안에 좁은 식당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진주지방의 또 하나의 먹거리인 진주냉면입니다. 진주는 사천시와 인접해 있어서 냉면 육수에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해산물 맛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천냉면은 서울서 비행기를 타고 먹으려 왔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장어집입니다. 과거에 남강변의 장어집에서 노을이 질 때 남강을 보면서 장어구이를 먹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주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남강변 장어집들을 철거하여 낭만은 좀 덜하지만 진주북성 앞에 유정집이라는 장어집이 있습니다. 진주는 호수와 바다가 가까워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를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남 태안편입니다. 태안군은 안면도와 만리포 해수욕장, 천리포 수목원 등 아주 아름다운 해변들이 많아서 힐링하기 좋고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안면도와 보령 해저터널로 연결되어 접근하기가 편리하고 안면도 관광 후 보령으로 또는 보령 쪽에서 보령 해저터널을 통해서 안면도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리포 해수욕장입니다. 태안군의 만리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이며 만리포사랑 노래로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닷물이 비교적 맑고 모래질이 고우며 경사가 완만하여 수심이 얕은데 해변에는 담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주변은 관광지가 형성되어 많은 숙박시설과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두 번째로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우리나라 수목원 중 가볼 만한 수목원 넘버원입니다.
미국인 밀러 씨가 미군 정보장교로 입국 후 귀화하여 민병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설립한 수목원입니다. 지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완전 힐링되는 장소입니다. 총 62헥타르의 부지의 본원에 해당하는 밀러가든, 에코힐링센터, 목련원, 낭새섬, 침엽수원, 종합원, 큰골 7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해안사구 지역입니다. 사구는 바람에 이동한 모래가 축적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는 길이 3.4km, 최대폭 1.3km입니다. 빙하기 이후 약 1만 5천 년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2001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벽가리 마을입니다. 태안군 벽가리 마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체험은 갯벌 체험, 염전 체험 등으로 벽가리 마을의 이색적인 풍경은 바위를 들여다봤을 때 큰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이도입니다. 태안군 근흥면 가이돌이 45명의 작은 섬입니다.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km 지점에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가이라는 사람이 이 섬에 피신하여 살았으므로 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도 하고 신진도에서 볼 때 서쪽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해섬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바위문과 수정바위, 사자암 등이 볼만하며 부근의 해역 일대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면도 쥐라기 공원입니다. 야외 공간에는 공룡 모형이 아주 많고 거대합니다. 박물관 안에는 공룡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팡카밀레입니다. 태안군 남면 오은길 50-69에 있으며 국내 최대 허브 농장입니다. 1만 2천 평의 국내 최대 허브 관광 팡카밀레로 사진 찍기도 너무 좋습니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허브와 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몽산포 해수욕장입니다. 깨끗한 백사장에 끝없이 펼쳐진 솔밭이 아름답고 물새 등 조류의 낙원을 이루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모감주 나무 이군락이 있어 많은 피서객이 찾아옵니다. 조용하게 가족이 피서하기에 좋고 바다 체험도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 안면함입니다. 오래되거나 큰 사찰은 아니나 태안을 방문하는 분들이 거의 한 번씩 들리는데요. 사찰 앞쪽으로 펼쳐진 바다 풍경과 안면함 앞에서 여우섬까지 부표로 연결되어 바다 위를 걸어 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빠지면 부교를 건너는 재미는 덜합니다. 여우섬을 천천히 돌아본 뒤 무트로 돌아오면 안면함은 이국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고찌 해수욕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조가 명품인 장소입니다.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안면도에 기지를 두었는데 기지 사령관이었던 승원과 아내 미도의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출정 나간 승원은 돌아오지 않았고 바다만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던 미도는 죽어서 매바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바위보다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나간 곳에 있는 큰 바위는 자연스레 할아버지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로 나간 남편을 맞이하듯 마주선 두 바위가 애틋해 보입니다. 썰물 때면 두 바위가 마치 한 몸인 듯 모래톱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충남 공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주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주는 삼국시대 백제문을 살펴볼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마곡사 등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공산성입니다. 이곳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산성으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산성은 2.5m의 석벽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석성으로 개석되었죠. 이곳에서는 백제의 궁궐터로 추정되는 진남루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장소는 공주무령왕릉과 송산리고분군입니다. 이곳은 백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의 왕족 무덤 중에서도 백제왕의 이름이 밝혀진 곳으로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국립공주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충남 지역에서 출토된 국보와 보물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 송산리 보분군에서 발굴된 무령왕릉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되니 꼭 방문해보세요. 네 번째로 추천할 장소는 공주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한옥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온돌과 구들장이 있는 방바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작은 방부터 단체방까지 다양한 한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주 온누리기에 가입하면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5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미르섬입니다. 이 작은 섬은 공주 시내에 위치해 있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유적지들 중간에 위치해 있어 기분 전환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추천할 장소는 공주 메타세코이아 길입니다. 이 길은 큰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곳으로 20분 정도의 산책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7번째로 소개할 장소는 박찬호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박찬호 선수의 기념관으로 박찬호 선수가 태어난 집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사진과 유니폼 등이 전시되어 있어 팬들에게는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8번째로 추천할 장소는 육안의 칼국수입니다. 이곳은 전국 5대 칼국수 맛집으로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번째로 추천할 장소는 마곡사입니다. 이 사찰은 충남 공주시 태화산에 위치해 있으며 봄의 경관이 아름다워 춘마곡이라고 불립니다. 다양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김구 선생님의 발자취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장소는 계룡산, 갑사, 동학사입니다. 계룡산은 신라 어학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4대 명산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경관과 보물들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주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강화편입니다. 강화도는 서울과 가깝지만 고려시대 역사의 현장으로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섬이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육지처럼 되었으며 보문사가 있는 성모도나 교동도 등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궁터입니다. 강화도는 고려시대 몽골 침입 때 수도로서 궁궐이 있었던 곳입니다. 강화 고려궁지는 사적 제133호로 정궁, 행궁, 이궁, 가골 등 많은 궁궐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청군에 함락되어 불탔으나 그 후 강화 유수부에 건물을 지었고 이것도 병인양요 때 프랑군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동원과 이방청만 남아있고 외교장각이 복원되어서 조선시대 도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박물관입니다. 1988년 9월에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2층 건물로 홍의포 일문, 소포 이문 등 대포 3문을 비롯하여 총 169점의 유물들이 보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양방직 카페입니다. 우리나라 카페의 메카로 알려져 있어서 카페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의 소미술관의 분위기가 나는데 처음 주문하시는 분은 규모에 놀라기도 합니다. 강화도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추천 중에서 가장 핫합니다. 2013년 TV 드라마 100년의 유산에서 조선방직 사무실이 옛날 국수집으로 나오며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옥토끼 우주센터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우주과학 전시관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미래를 향한 무한한 인간의 발자취와 우주항공기술의 역사가 담긴 과학 전시물 체험을 통해 우주와 같은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전시관입니다. 달나라에는 옥토끼 2마리가 돌저구에 방아 찍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전설에서 따온 듯합니다. 다섯 번째 만이산입니다. 강화도 하면 만이산입니다. 단군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참성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께서 왜 강화도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까요? 강화도 만이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해발 472m로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데 바다에서 시작한 해발이라 높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초가삼간 보스턴 수제버거입니다. 강화도에는 서울서도 찾기 어려운 보스턴 수제버거집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강화읍 군청 근처에도 있고 전등사동막 해번 근처에도 있습니다. 초가삼간 보스턴 수제버거집은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088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등사입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인 381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4대 사고 중의 하나로 전란 대비하여 중요한 국가의 문서를 보관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등사는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웅전, 약사전, 전등사범종, 묘법연 악영 목판 백사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막해변 아메너 카페입니다.
동막 해변은 길이 200m, 폭 10m의 해변이 길게 펼쳐진 강화도에서는 가장 큰 모래톱을 자랑하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갯벌이 넓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시려면 동막해수욕장이 좋습니다. 백사장 뒤로는 수백 년 묵은 노송들이 늘어서 있으며 썰물 시에는 각종 조개를 비롯하여 칠개, 가물악, 갯지렁이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메너 카페는 집이 기울여 있고 집이 거꾸로 되어 있는 카페입니다. 아메너의 뜻은 라틴어로 기분 좋은, 즐거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추천으로 가장 특이합니다. 9번째 성모도 보문사입니다. 보문사는 강원도 동해 양양낙산사, 경남 남해의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관음기도 도량입니다. 성모도 낙가산 중턱 눈썹 바위 아래 마애관세음보살님은 탁 트인 서해를 바라보며 중생들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보문사는 나한전에서 24시간 스님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누구나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나한 도량으로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도 미네랄 온천입니다. 성모도 미네랄 온천은 바다 멀리 460m 화강암 등에서 용출하는 약 51도의 고온의 해수 온천수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갯벌만 있었는데 지금은 미넬랑 온천탕을 만들었습니다. 이 온천수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스트론튬, 염화나트륨 등 유익한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 건선, 피부 미용, 혈액순환, 관절염, 근육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양평편입니다. 양평은 경기도에서 가볼 만한 곳 중에서도 특히 주말이나 기분 전환으로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후리 숲입니다. 이곳은 방탄소년단이 화보를 찍은 곳으로 유명하며 강원도 인제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입니다. 여기는 오르막길이 없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즐길 수 있고 가을에는 황홀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물머리입니다.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한문으로 양수리입니다. 팔당댐이 완공되기 전에 육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서울 뚝섬과 마포나루를 이어주던 마지막 정착지로 매우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 옛 영화가 얽힌 나루터, 강으로 늘어진 수영버들 등 강가 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웨딩, 영화 광고, 드라마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미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여 만든 대규모 자연정화 공원입니다. 여름에는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 사이를 이어주던 부교가 안전 문제로 철거되어 도보로는 갈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네 번째로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입니다. 이곳은 작가 황순원의 문학적 업적과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입니다. 작가의 생애와 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곤충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곤충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에게는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양평꽃 국수입니다. 자연스럽게 꾸민 정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양평 레일바이크입니다. 이곳은 2010년에 개장되었는데 용문에서 원덕까지 편도 3.2km의 레일을 왕복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긴 레일바이크입니다. 용문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양평수목원과 옆으로 깊은 계곡을 보면서 달리는 스릴이 있는 레일바이크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추억의 뮤지엄입니다. 이곳은 1960년, 1970년대의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는 테마로 많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용문사 관광단지입니다. 이곳은 용문사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렸던 수령이 약 1100살 이상으로 추정되고 높이가 42m, 뿌리 부분 둘레는 약 15.2m로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높고 오래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는 더욱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둔역 폐역입니다. 이곳은 과거 양평의 관문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작은 기찻길과 감성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2004년 처음 마을 영화가 제작된 이후 수년간 구둔마을 영화축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 등 다양한 영화의 배경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릉 가볼만 한 곳 베스트 10 강원도 강릉편입니다.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시원한 푸른 동해바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정동진으로 첫 해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요즘에는 영화 촬영지로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하슬 아트월드입니다. 현대미술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 조각공원, 뮤지엄 호텔, 피노키오 미술관 등 다양한 예술작품과 유리로 구성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이곳에서 예술과 문화를 만끽해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은 율곡이가 태어난 집이며 신사임당으로 유명하며 한국 주택건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굵은 대돌로 건물을 높이고 초석을 배치하여 네모 기둥을 세웠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죽헌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가치를 느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6km에 걸쳐 펼쳐진 백사장과 주변에 우거져 있는 소나무숲 그리고 경포호수와 경포대가 주변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부산 해운대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정동진입니다. 정동진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정차하는 마지막 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으며 탁 트인 바다와 시간여행 박물관, 모래시계 공원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동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행을 즐겨보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안목해변 커피거리입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즐기기에 적합한 해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예쁜 커피 마시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안목항에서는 싱싱한 동해 생선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커피거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도깨비 촬영지인 영진항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공유와 김고은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진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분도 도깨비의 이야기를 상상해보세요.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안반대기입니다.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반은 뻑을 칠 때 아래에 받치는 판을 의미하며 대기는 평평한 땅을 의미합니다. 안반대기에서는 고랭지 배추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과 멍전망대에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소돌 아들바위 공원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공원으로 아들을 얻을 부부들이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들부 두상과 동자상 등의 조형물과 기암괴석이 있으며 신혼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초당두부 마을입니다. 이곳은 꽁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부친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초당두부 마을은 콩을 갈고 해마다 땅새를 받아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맛있는 두부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과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중앙시장입니다. 이곳은 강릉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강릉 및 동해안의 다양한 어류와 해산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정선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서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정선은 정선 아리랑으로 유명한 곳으로 한국의 전통인 아리랑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정선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오늘은 정선 5일장 아리랑 시장을 추천해드립니다. 정선 5일장은 정선에서 매주 2일과 7일에 열리는 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찰옥수수와 마늘 메밀, 가을에는 산초와 더덕, 머루, 달래, 감자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시골 장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리랑 시장 안에는 곤드레밥, 호등치기국수, 정선 수리치떡 맛집들도 있으니 꼭 들려보세요. 다음으로 정선 아라리촌을 소개해드릴게요. 정선 아라리촌은 정선 아리랑 시장과 가까이에 위치한 민속촌입니다. 이곳은 정선의 옛 주거문화를 재현한 곳으로 전통적인 정선 민가를 관람할 수 있어요. 대마의 껍질을 벗겨 지붕을 이은 저릅집과 소나무를 쪼갠 널판을 지붕으로 한 어화집, 굴피집, 돌집, 비틀집 등 다양한 전통 민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원의 소설 양반전이 재현된 동상들도 있어서 더욱 흥미로워요. 다음은 동강 병방치 대한민국 지도섬 전망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강원도 동강에 위치한 한반도 지도 모양의 땅입니다. 전망대에서는 동강 한반도 지도 모양의 지형을 스릴 넘치는 강화 유리판 위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스카이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산길로 올라가서 감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평방치 아리에스 지프와이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프와이어가 있는 곳이에요. 평방치 전망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지프와이어를 탈 수 있습니다. 동강 한반도 지도가 보이는 지형을 감상하면서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어요. 도착하면 셔틀버스가 30분마다 다시 원위치로 태워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을 소개해드릴게요. 화암동굴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로 과거 금광을 채굴하는 갱도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약 1800m의 관람길을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석회석 생성물과 대석순, 곡석, 석화 등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금광석의 생산에서부터 금제품 생산 및 쓰임까지 전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선 레일바이크를 소개해드릴게요.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면서 경치를 즐기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정선 레일바이크는 정선의 구리절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7.2km의 길이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면서 경치를 즐기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삼탄 아트마인을 소개해드릴게요. 삼탄 아트마인은 과거 석탄 캐는 탄광을 문화예술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광부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으며 세계의 유명 예술품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삼탄 아트마인은 탄광의 역사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양떼 목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양떼 목장은 탁트인시아와 푸른 목초에 둘러싸인 양떼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양떼를 보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선의 아우라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우라지는 정선의 평지로 하늘을 가장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두 갈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의 아우라지는 많은 전설이 있는 곳으로 떼돈을 번다는 말은 이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타임캡슐 공원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임캡슐 공원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12개월을 의미하는 12개의 방사형 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요. 영화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이 3년 후 다시 만날 약속을 기약하면서 타임캡슐을 묻었던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정선에는 많은 가볼 만한 곳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10개의 추천 명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선을 여행하실 때는 꼭 이곳들을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마도 편입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척박한 섬이며 평야지대가 거의 없는 섬으로 우리나라 거제도의 1.8배 정도의 크기로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가깝습니다. 대마도는 식량이 항상 부족하여 약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근거지이기도 했으며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에서도 버려졌던 섬이었는데 지금도 일본에서는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오우조성입니다. 대마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우조성은 17세기에 건설된 역사적인 성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일본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대마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카노우라섬입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채꽃 축제로 유명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세 번째, 소조지 신사입니다. 일본 전통 건축물로 유명한 소조지 신사는 대마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대마도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으며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어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마도 수산물 시장입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수산물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맛있는 일식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마도 여행을 완성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우츠케 전통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대마도에서 가장 전통적인 마을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전통 건축물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일본 전통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이쇼 마켓입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유명한 마켓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상점에서 신선한 해산물과 대마도의 전통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대마도 수산과학센터입니다. 대마도 수산물을 연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대마도의 수산물 생산과 연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의 다양한 해양 생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쿠니 신사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식 일본 신사로 대마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일본 전통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댐도 대표적인 축제인 아쿠니 축제가 열립니다. 아홉 번째로 아리가 동산입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1184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정상에서는 대마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도 고기구이 전문점입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수산물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고기구이도 맛있는 지역입니다. 대마도에서는 고기구이 전문점이 많이 있으며 지역 특산품인 대마도 와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매일 운행하는 배편이 있으며 쾌속선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니 아침에 출발하여 면세점 이용 후 저녁에 당일 코스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마도 내에서는 주로 대마도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마도는 자연이 풍부한 지역으로 낚시가 잘 되나 한국 어종에 비하여 맛이 떨어집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더욱 자유롭게 대마도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 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대마도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운전은 왼쪽 차로로 운행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스쿠터, 대마도 전통배를 이용하여 관광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